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조국 수사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계좌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압수수색이 시작됐고요. 또 자유한국당은 통합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정가 이모저모 이야기 전문가 모셨습니다. 황성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태극기 집회 자주 나오죠. 네, 저는 저만화가 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만화가 되기. 네. 100만 명 중에 한 명. 그렇죠. 네, 그게 의미가 거예요. 있지. 네. 예. 대표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항상 감동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 말이죠. 조국 계좌 압수수색 부분적이긴 하지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영장이 3번이나 기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계좌 압수수색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의아했죠.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성격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과연 법원이 이렇게 영장을 그렇게 많이 기각을 했었을까 라는 좀 뭐랄까 의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증거들과 달리 금융거래 내역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자유우파 시민들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분석 중에 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분석 중에 있지만 그렇게 어렵다거나 난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쉬운 거죠. 사실 드러나는. 그렇죠. 드러나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그거는 금방 드러나는 거니까요. 조국이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제 증거를 입수해서 질문을 할 테고 그리고 기소를 할 텐데 자, 소환은 언제쯤 될 건지 기소는 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게 자꾸 제가 예전에도 신의 한수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측보다 한 2, 3주 계속 늦어져요. 그런 이유가 사실은 보통 계좌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를 뛰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 정도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제 거부가 되면서 기각이 되면서 이제 검찰 속도가 늦어져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경심 씨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을 소환을 하려면 검찰에서는 빨리 소환하는 게 낫죠. 왜냐면은 이제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됩니다. 만약 기소를 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변이 없는 한 6개월 구속기간으로 이제 법원에서 하는 구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수사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경심 씨를 기소한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부를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요즘 보니까 공지영 씨는 조만간 나올 거다. 좀만 참아주세요. 편지 보내기 운동하고 힘내세요 하는데 일단 전 말이죠. 나오는 것도 궁금하지만 아니 정경심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공지영 씨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소위 말하는 적폐라고 해서 자유인사들을 구속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수사기관에서 구속하면 30일이죠. 그 30일 이내에 기소를 하게 되면 구속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심지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또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1년간 말이죠.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하여튼 그렇게 작정을 한다면은 못할 것도 없는 게 또 이 나라 법입니다. 검찰이 여기 이쯤에 와갖고 말이에요. 조사까지 하고 구속을 시켰는데 기소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빼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건도 당연히 구속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걸 넘어서 그냥 너무나 자명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되면서 늘어진다라는 면이 있죠. 그렇죠. 좀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계속 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서초동에서 도는 풍문은 법리로도 그렇고 일선 수사검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럼 저도 뭐 누구한테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는 돌고 있죠. 지금 말이죠. 이렇게 조국 수사 관련돼서 검찰, 윤석열 총장이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심지어 조응천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수사들이 유죄수건도 예, 있고요. 유죄수건 예. 포함해서 예. 검찰이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죄수 관련한 의혹은요, 이건 그야말로 전형적인 뇌물과 직권남용의 그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 이런 거를 이제 뭐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뇌물이나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공직자의 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니까요. 그렇죠. 예. 어쨌건 지금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또 조국도 소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정경심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공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부분이 조사가 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하여튼 뭐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건 말이죠. 좀 예. 세월호 예.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어요. 예. 특히 패스트트랙은 그렇다고 쳐도 예. 뜬금없이 세월호예요. 이거 한두 번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특조위 저도. 구성하고 뭐 이거 뭐 진짜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그렇습니다. 거의 한 뭐 5년 이상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더 조사해야 되는 거죠? 저도 참 그 부분에 의아한데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된 판결문도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사실관계 자체가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다시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저도 참 의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근데 그 저희가 황교안 대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관련이 뭐 요만큼이라도 뭐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사실 뭐 저는 예전에 뭐 탄핵 정국 때도 다른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것도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탄핵 소추 사유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아니라고 또 헌재에서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수사한다라고.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패스트 트랙으로 조사 다 해라. 국회의원들 몇몇 날려라, 그냥. 예. 그리고 이번 세월호 건도 더 파봐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공격받는다. 그래서 피해자가 네. 돼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물갈이를 검찰이 해주는 거 아니냐. 내보내기도 어려웠는데. 뭐 오히려 예. 그렇게 더 호재로 작동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 같은 사건을 보면 지금 뭐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봤었을 때 소수 야당이 거대 여당의 어떤 날치기에 가까운 절차를 저항하다가 생긴 일인데 예. 그거를 집권 세력의 입김이 아무래도 강한 검찰이 나서서 수사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검찰이 역풍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네.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도 지겹다. 공수처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음. 그러나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공수처법은 독재법이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수사가 들어간다면 뭐 역풍도 불 수 있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악이고. 오히려 야당이 체질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압력을 놓고 네. 또 윤석열 총장도 그래, 아이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균형 맞춰보자 뭐 하지만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예. 나 원칙대로 한다. 그 원칙이 여든 야든 똑같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또 이득은 자유한국당은 피해자니까 그만한 동정심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죠. 예,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부패한 정권이다.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님과 저랑 나누는 그런 정무적이라든지 정치적 파장을 예상하고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일단 법 절차가 들어오면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환호하시는 분들도 환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예. 예. 어쨌건 묘하게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있지만, 예. 자유한국당이 정신 바짝 차리면 뭐 솟아날 구멍이 보이는 것이고, 민주당은 정신 바짝 차리기 이전에 국민에게 사과하고 낮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망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졌느냐, 뭐 사과가 없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오히려 뭐 지금 뭐 이해찬은 잘했다 칭찬받고 있어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 그리고 그런 식의 예. 어떤 특정 세력들의 자기들끼리 조직된 담합력으로 전국을 돌파하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발전했죠. 그렇죠. 정보도 네. 많고 국민 네. 수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쉽게 이 문제가 말이죠. 조국 사태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세월호, 그다음 패스트트랙, 이 검찰의 조사도 국민이 봤을 때는 야당 탄압이니까 이것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자유한국당의 예. 스탠스, 그다음에 개혁, 쇄신 굉장히 중요한데 황교안 대표가 일단 예, 통합에 대한 의제를 예. 제안했고 또 여기에 유승민이 덥석 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통합 논의가 굉장히 이제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제가 뭐 자유한국당을 대변한다거나 예. 뭐 그런 위치는 있지 않지만 역시 뭐 자유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유권자로서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일단은 이 아웃라인 안에 들어온다라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그 통합이건 인재 영입이건 간에 막판에 공천을 받아서 우리 세력의 대변을 할 선수는 누구냐는 결국 경쟁력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가서 뭐 경쟁력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분열되게 이렇게 가버린다면은 나중에 그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기준 자체도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내년 총선에서 지금 신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럼요. 선거에서 나가보지도 않고 자멸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긴 호흡을 가지고 예.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내년 1월, 빠르면 12월이니까 음. 논의가 시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선거가 지금 5달 반밖에 안 남았다 이러지만 예.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5달 반이나 남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뭐 2016년 총선 전에 종편에 잠깐 나갔었을 때도 네. 그때 4월 총선 이전에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당,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200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200석 얘기가 나오다가 불과 한 달도 전에 180석, 150석 이렇게 줄다가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부터 미리 결정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져서 잘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에서 보면 난센스입니다. 예.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용광로 끌듯이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진짜로 경쟁력이 있느냐, 누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느냐를 골라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논의가 지금 거의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통합 네.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예. 뭐 언론 기사들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일단. 예. 그리고 욕도 많이 먹고 있고 또 그렇죠. 일부에서는 기대도 하고 있고 뉴스의 중심이 자유한국당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서로 경쟁력 있는 싸움을 지금 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심이 계속 오고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 크게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가면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선 이런 통합의 논의 자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밋밋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뭐
정풍운동 같은 것도 민주당이 먼저 쏘아 올렸고, 예.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데, 또 모병제 카드도 꺼내 들고요. 예. 포퓰리즘으로 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도 통합이라는 틀을 가지고 큰 아웃라인을 일단 잡아놔야 정책적 대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이런 걸 제안하고 네.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싸운다면 민주당에서 착착 나오는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자유파 진영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테두리 자체도 안 만들어진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못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멸하는 것이죠. 자멸하는 예. 거죠. 예.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많은 예. 사람들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부족, 또 카리스마 부족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파 시민들이 통합하고 단결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전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전과 달라서 예전처럼 무슨 권위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나를 따라라 해서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또 그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 체제처럼 또 뭐 혼자 독단을 부린다 비난하고 그런 세력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언론 최근 기사를 보면요. 예.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독재라 그러고요. 그렇죠. 리더십을 발휘 못하면 그러면은 뭐냐 또 이렇게 당을 나오죠. 장악하지 못했다. 예, 그렇게 나오죠. 예.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사실 답답하죠. 저도 뭐 열이 받는데 근데 그 열 받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렇다 그렇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유권자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게 맞는데 서로 성질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하여튼 당을 장악하고 쇄신할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당 내에 정풍 운동이 좀 더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년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나 내년에 출마 안 할게 이렇게 불출마 선언했다가 다시 또 출마를 한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을 이제 자유 시민들께서도 이제 관점을 가져서 몰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인적 쇄신이나 세대 교체, 정풍 운동, 통합이 사실 별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뭐라 그럴까요? 채찍질해서 때리기보다는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곽에 힘이 생겨야 되고 광화문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여론이 또 모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다 내려놓고 예. 공천심사위원회를 외곽에서 아웃소싱 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안도 나오면서 그 시민단체 주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논평은 변론으로 하고요. 예. 일단은 그거는 뭐 일정 부분 수용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주장하는 어떤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서 그건 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죠. 집행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의 어떤 로직이 있는데 그걸 네, 어느 순간 맞아요. 갑자기 전부 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당대표 선거 왜 해요? 그러면? 다만 정치적으로는 뭐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네, 그럴 수는 시민사회 있죠. 뭐 네. 전문가 뭐 이 부분이 예. 있는데 이거를 당에서 평가하는 게 좀 어렵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그 몫을 가지고 평가해서 합리적인 인사도 추천해주고 또 평가도 해달라. 이 정도까지는 좋겠지만 더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서로 또 불협화음이 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럼 정치적으로 통합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인데 그 뭐 전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조금 맞지는 않다 약간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내년 총선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신의 한 수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낙관적으로 봅니다. 낙관적으로. 네. 예. 낙관적으로 본다. 근데 그 낙관의 전제는 좀 더 치열함이 있어도 좋다. 좀 더 더 분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더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껴도 좋다. 왜냐? 가장 어두울 때를 한 번은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야 밝은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예. 너무 그렇게 편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편하게 오다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 또 뭐 불편할 수도 있는 시청자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진 거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고요. 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예, 5개월 동안 한 2, 3개월 치열하게 토론하고, 예, 그 토론의 과정에서 결실을 맺는다면 승리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그 토론마저도 거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수성만 강조하다가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요, 뭉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총선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분노는 이만큼 차오르는데 그 분노를 표출하고 또 전략을 세우는 그런 길이 지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방향에서 우리도 격려하고 또 잘못 가면 재직질하면 되죠. 예, 문재인 정권 어쨌건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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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